이번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간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뇨한 신당 만류. 김종인 전 대표를 찾아간 이뇨한 혁신위원장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위원장님 만나서 어떤 잠을 좀 구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여와 야를 넘나들면서 많은 정치 경험이 계신 어른이에요. 찾아뵙고 말씀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당신이 의사이냐? 근데 좀 칭찬을 해주셨어요.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된다.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얘기 아예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 환자가 약을 먹어야 된다. 그 환자가 좀 그 환자에 대한 얘기를 정치 진단을 맡고 누구 한 사람을 겨냥한 거 아닙니다. 박정호 의원님, 인혁신위원장이 정말 광폭행보. 이준석 만나러 부산 갔다 김종인 만나러 또 간 상황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신 처방 잘했다. 의사다. 근데 그 환자들이 좀 약을 먹어야지.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굉장히 광폭행보입니다. 제가 상상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도 엄청 그 폭이 넓고 네. 빠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 못했던 분들까지 이미 다 뭐 접촉을 했고. 사실은 정치의 한 면을 벗겨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얘기하는 그 배후에 혹은 그 중심에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저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여전히 제 혼자 생각에는 그 뒤에 계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인도네시아 가면 왜 전통놀이 있는데 그림자 인형 게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막 뒤에서 누가 이제 인형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앞에 이제 인형이 움직이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그 오랫동안 정치 경험을 갖고 있고 이게 분석하는 탁견이 있긴 한데 다만 이게 그림자 놀이를 너무 강하게 하시려는 생각이 좀 있으셔가지고 맨날 좀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여전히 보면 김종인 위원장님은 그런 그림자 인형 놀이를 좀 여전히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여전히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관련한 주변 분위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많이 조언을 해주고 깊게 설계의 그림을 크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인혁신위원장이 찾아가서 신당을 만류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지요. 김종인 위원장 그 이뇨한 위원장 보면 벌써 저희가 놀랍게도 뭐 유승민 전 의원 만나셨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부산 가서 만났죠. 김종인 위원장 만나셨죠. 이게 보니까 그 의사로서 병의 진단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처방은. 근데 뭐 표현한 것처럼 누군가 먹어야 될 약이 있고 그 약에 대해서 안 먹는다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3의 무언가의 세력이 정치화한다면 총선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가장 큰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주는 대목이라고 진단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폭행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혁신 처방 잘했다라며 인 위원장을 띄웠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환자가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좀. 환자는 뭐 지금 누구야? 국민의힘이 환자지.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에다가도 좀 약을 먹여야 된다 뭐 이런 말. 아니 당이야 뭐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변화가 있겠어? 이뇨한 위원장이랑 이전 대표 관련 얘기는 좀 하셨나요? 내가 이전 대표에 관해서 일체 얘기 안 했어요. 예. 국민의힘이 환자다. 처방대로만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시사로 들리기도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인선됐을 당시에 쓴소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찾아가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마음을 돌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때 그 발언 보시죠. 깜짝 놀랐다. 한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느냐. 타락했다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우리 정치권의 어른이다 라면서
인 혁신위원장이 만난 겁니다. 이상민 의원님, 네. 요즘 민주당에서 가장 화제 의원님이시고 국민의힘과도 손을 잡을 수 있고 신당도 만들 수 있다, 탈당할 수도 있다라며 민주당의 쇄신을 계속 쓴소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신당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만류를 하셨는데 그럼 선택지가 신당은 이제 지워지는 건가요? 아니 뭐 저 인요한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뭐 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나 이제 인요한 위원장의 저런 행보는 분명히 그 국민들의 시선을 끄는 좀 파격적이고 새로운 면이 있고 또 한편 저희 당에서도 좀 배워야 될 점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군요. 뭐냐면 정치라는 것이 분열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공통점을 찾기 위한 이런 그런 노력들은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인요한 위원장의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잖아요. 혁신위원장은 지난 직접적으로는 강서구청 앞 그 아주 대패한 거에 대한 반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패배했냐? 그건 딱 두 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너무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다. 국민의 민심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민심을 전달하고 견인해야 될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은 네. 또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고 끽소리 못하고 죄송합니다만 못하고 맹종하는 거 아니냐. 이런 행태들은 뭐 더불어민주당도 뭐 저희들 하나의 민낯이고 자화상이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국민의힘에만 보면 두 개가 반성해야 될 점인데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안 건들고 있잖아요. 그냥 변죽을 울리는 거. 지금까지 흔히 이렇게 시중에서 떠도는 뭐 다선 의원들 또는 삼선 뭐 이런 거에 대한 중진 지도부 뭐 험지 출마 변죽을 울리는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본질은 안 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대한 대전환 물론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예. 반신반의합니다. 국민들은 또 국민의힘의 그 민심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공당으로서의 다시 한번 탈바꿈하는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면으로 본질적으로 딱 맞서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께서 한 달 내에 거취 표명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민주당 내에 이른바 비명계 중진 중에는 처음으로 한 달 내에 거취 표명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의원이 되셨는데 제가 그걸 하게 된 거는 예. 너무 민주당 제가 여기서 오선에 이르는 그 소위 당내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저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는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분위기가 내가 뭐 공천을 받을까 말까 두려움 때문에 자기 검열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말을 해서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무력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당에 대해 건강성 회복이라든가 도덕성 회복이라든가 또는 지금의 우리 당의 결함 문제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는데 예. 이게 이게 이제 내부 총질 배신자 뭐 집단 린치가 하고 어쩌면 뭐 왕따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 굉장히 이질적이고 그 숨막힐 듯한 느낌을 받는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우선 저 자신부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마냥 이걸 고민만 하고 질질 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또 좀 전 하면 뭐 공천 때문에 뭐 어쨌느니 저쨌느니라는 치사한 얘기 듣고 예. 지금도 뭐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니라는 조롱 섞인 말에 모욕감도 느끼고 예. 그래 빨리 그런 소리 구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달 내에 민주당 내에서 정말 치열하게 제 스스로 불태우면서 맞서 싸울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 나가서 여기서 소수로서 견디기 어려우면 나가서 제 나름의 정치적 행보를 새롭게 할 것이냐를 한 달 내에 하겠다고 했고 제일 기사화를 정확하게 해주신 게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다. 예, 한 달 내 거취 표명을 저 민주당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데 많은 언론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것이냐 예. 뭐 이걸 했는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민주당에서 5선까지 한 의원이 어디 뭐 당에 뭐 합류하고 할 처지는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구멍가게를 차려도
포장마차를 차려도 제가 차리지. 예. 제가 어디 멋진 가서 말입니다. 기웃거리고 할 입장은 아닌데. 멋진 말입니다. 이준석 신당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동아일보 보도와 김진의 돌직구쇼의 이 보도가 가장 정확하겠군요. 예. 네, 정확한 보도 김진의 돌직구쇼 함께 해주시고요. 다시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 얘기로 돌아와서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그래도 이 이상민 의원께서 보시기에서 주목될 만하다. 국민들께서 주목할 만한 행보다라고 한 게 유승민 의원 찾아가서 같이 안 한다는 사람들 지금 다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코리아 젠틀맨, 이준석 전 대표도 나보다 더 한국말, 영어도 잘하시고 정치 좀 알려주십시오. 김종인 비대위원도 가서 우리의 어른 이런 모습들이 노련해요. 노련하시고 협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일 힘든 게요. 제일 겸손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가서 면박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누가 그런 꼴 당하고 싶겠습니까? 이뇨한 교수님은요. 교수님의 위원장은 더군다나 이제 의대 교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수하고 특히 의대 교수는 갑 중에서도 울트라 갑인데 저런 꼴을 당하고 여태까지 60평생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을 분이 가가지고 저렇게 굽신굽신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많은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국민의힘 여당의 이제 높은 분들은 자꾸 본인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 다른 건 다 몰라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씀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냐면 환자가 국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국힘이 환자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저때 이준석 씨는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우리 여당이 우리 당이 우리 조직이 환자니까 같이 가가지고 고쳐봅시다. 노력을 해봅시다. 위원장님 잘 오셨습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 겨냥되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사람들이다라고 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마치 그냥 하나의 조직인 것처럼 추상적이고 뭉뚱그려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아주 그립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게 맞죠. 하지만 조금 전에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야당의 의원들은 이상민 의원님한테 조금 죄송할지 몰라도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그냥 단순히 움직이는 걸 떠나가지고 어떤 이제 피고인인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왜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겨 묻은 개에 대해서만 자꾸 뭐라고 이렇게 하는지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의심스럽다. 정치 8구단이라고 하신 분이 저럴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